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말 참는 거는 대단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말이죠.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추울리다, 그 다음에 무슨 가방을 갖다 던져놓고 나서 너가 지금 이 가방을 받지 않았느냐, 무슨 나쁜 사람이다. 아이고야. 그렇게 정말 하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가서 뺨때기를 갖다 때리든지 아니면 그때 생각 안 납니까? 김승현 회장. 자기 아들 갖다가 저 조폭들이 저 술집에서 말이죠. 조폭도 아니야. 술집 웨이터들이 말이죠. 그 김승현 회장의 아들을 갖다 다구를 했어요. 그때 김승현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폭 불러가지고 말이죠. 그 술집 애들 청계산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냥 다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승현 회장을 갖다가 야, 상남자다.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잘못했지만 야,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지. 김승현 회장, 그러니까 무기 만들고 화약 만들고 지금 K방산 하나 잘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김승현 회장 멋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이제 기업이니까 그런 거고 대통령은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참고 계신 건데 어쨌든 잘 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참아요. 상남자입니다. 참는 게 상남자야 사실은 말이죠. 못 참는 건 그건 하남자고. 그런데 못 참는 하남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이고야, 그 성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 자기 분수를 그렇게 모릅니까? 아니, 분수를 모르면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말이죠. 주제를 모르면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한동훈이는 공부를 좀 했다면서. 그래,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릅니까? 자기 주제도 그렇게 모르고 자기 분수도 그렇게 모르고 날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날뛰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참 한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 참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반격이 시작된다는 기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쟤들이 하도 떠들어대는 그 제2부속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음 달 출범시킵니다. 사실은 출범시키겠다고 저번에 공언했어요. 공언을 했는데 이 용산이 굉장히 비좁답니다. 저 청와대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을 했는 모양인데 하다 안 되니까 말이죠. 대통령실 그 같은 층인가 본데 거기다가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고 니들이 그래 대통령 여사가 지금 자꾸 뭐 하니 얘기하는데 그래 감시하려면 감시하고 그래 와서 대통령실 그 옆에 바로 옆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층인지 다른 층인지 하여튼 간에 거기다가 부속실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사님도 거기 와가지고서 어떤 업무를 보고, 물론 여사님이야 맨날 출근하는 건 아니죠. 필요하면 이제 거기 가서 업무를 보고 거기 가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제2부속실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뭘 갖다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자 있습니까? 인적쇄실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간신 같은 놈들, 김대남 같은 놈들, 능력 없는 놈들 이름들이 이런저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루트로 이것만 자꾸 떠들어대는데 거기 들어간 루트가 김건희 여사 루트가만 있습니까? 거기 지금 직원이 적어도 500명 이상 있을 텐데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 권성동 라인, 장제원 라인은 없으며 아니면 또 이런 라인 저런 라인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알던 사이 등등등 없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와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를 알아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들어갔든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결정인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일을 잘하고 그리고 또 할 일을 하고 또 올 건 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올 거를 한다든지 일은 안 하고 말이죠. 그런 놈들이 있어요. 있다면 그런 놈들은 섞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배추를 심었어요. 근데 거기에 풀이 났어. 그러면 거기 풀이 났다 그래서 배추까지 다 뽑아버립니까? 배추는 놔두고 풀만 뽑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잡초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시겠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실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뎌도 슬로우 스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느리게 가는 스타일이지 뭐 빠르게 막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수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런 스타일이 가면요.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믿을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촐싹거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낫거든요. 근데 한동훈이가 저번에 그거 안 한다고 그냥 나와가지고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는 말이죠. 그 국회 정론관에 가서 브리핑 하기로 해놓고 나서는 브리핑도 보이콧하고 말이죠. 그 다음날 MZ세대하고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 토론회도 보이콧하고 말이죠. 그따위 짓을 하니까 말이죠. 네가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과를 갖다가 그토록 욕을 하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 사과는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과할 것이 있다면 100번도 사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주얼리 의혹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력 뭐 경력 이건 다 사과했고 옛날에 그다음에 지금 뭐 도이치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다음에 무슨 또 뭐 뭡니까 디올 파우치에 대해서 사과하라 뭐 그거 아닙니까? 디올 파우치는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 한마디 하셨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으러 들어갈 때 또 얘기했다고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한마디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스는 이거는 사과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이걸 사과하면은 봐라 네가 바로 범인이지. 네가 왜 사과하느냐. 범인이니까 사과하지. 이걸 사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면 본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시끄러운 거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저것들이 하도 그러고 보수 쪽에서도 난리를 떠니까 크게 큰 틀에서 사과를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지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뭐 하려면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이 사과할 때 저것들한테 꼬투리를 잡히면 안 돼요. 박근혜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바로 탄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과는 그야말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사과를 하더라도 큰 틀에서 그냥 국민들께 그야말로 국민들께는 언제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위에는 올라설 수는 없는 거예요. 여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는 어떤 모르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전혀 뭐 나는 뻔뻔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김정숙처럼 고개 뻣뻣이 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은 말이죠. 인적 쇄신이 됐든 그것이 또 지금 제2부속실이 됐든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2부속실이 바로 친인척에 대해서 또 특히 여사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관리하는 곳이니까 제2부속실만 있으면 돼요. 근데 특별감찰관 자꾸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 안 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특별감찰을 한다는 거예요.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특별감찰관은 여야 협의로 추천하게 돼 있어요. 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실을 감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을 감찰하는 사람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게 됩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요. 여야 합의로. 근데 여야 합의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럼 왜 안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별감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때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한 거야. 문재인이가 특별감찰관을 안 하는 사이에 저 문다혜 같은 비리가 터진 거예요. 김정식 샤넬 같은 비리가 터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도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보수의 가치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는 거잖아요. 북한 인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 민주당은 말이죠. 저 김정은한테 잘못 보일까봐 북한 인권재단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지금 추천을 안 했어요.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다 보니까 임명을 안 한 것 뿐이야. 자,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한동훈이는 또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공개 투표를 하느니 뭐 어쩌고 뭐 표결에 붙이느니 그때는 말이죠. 한동훈은 그냥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냥 잠깐 반짝했다가 그냥 정계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적쇄신이라든가 또 지금 제2부속실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 방향을 내놨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들에 대한 대반격이라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실업 팀입니다.